계속해서 오늘 뉴욕 증시 흐름 분석해보고 전망과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쏠려 있는 모습인데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실적 발표 전인데 미리 반응하면서 약간 우려감이 조금 더 차 있는 미국 증시의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러셀 2000 지수가 1.6% 빠질 정도로 약간 좀 취약한 쪽은 여전히 중소형 쪽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 뭐 뚜껑은 열진 않았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걱정들이 반도체주 전반적으로도 묵직하게 움직였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 하락하면서 엔비디아 결국은 한 4%대, AMD까지도 한 4.5%대 하락하면서 시장을 좀 위축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종목 중에서 실적 발표한 쪽에 눈길이 가는 쪽은 월마트가 아닌가 싶고요. 4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3%대 정도 강세를 보였는데 배당도 늘린다. 하지만 고가품은 생각보다 좀 덜 팔렸다라는 쪽들이 확인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무엇보다 몇 달 전에는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일단 철회했습니다.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광고 대행 관련된 쪽에서 비지오란 회사를 인수하면서 23억 달러 인수했는데요. 그러면서 영역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전략들도 시장에서는 좀 환호하는 모습들이었는데 반대로 홈데포는 예상치 웃돈 실적을 보였지만은 앞으로 전망치 가이던스를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발표하면서 주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 전반적으로는 또 1월달 경기선행지수가 0.4% 하락하면서 어떤 1월달 분위기는 여전히 조금 위축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침체는 아니다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도 2분기에서 3분기 실질 GDP는 성장률 제로 쪽으로 암시를 할 만큼 여전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보여줬던 자신감은 좀 떨어지고 있다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연준의 금리나 전망 시점도 당연히 이제 6월 달 정도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시장의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중국 증시는 어제도 올랐습니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또 올리면서 이게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일각에선 너무 늦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도 늦었지만 액션을 취한 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제 중국 증시에도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정확하게는 LPR 대출대금리의 5년 만기짜리를 0.25%포인트 내려서 시장이 한 잘하면 0.15%포인트 내리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약간 좀 뒤집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중국 인민은행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CPI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큰 모습들을 아무래도 액션을 취해야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부동산의 경기 둔화와 함께 찾아오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작년에 5.2%였다고 하게 되면 올해는 4% 수준 정도까지 후퇴할 것이다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액션을 취할 상황이었다라는 쪽에서 해석을 하는 모습들인데 뭐 관련돼서 인하 시점이나 아니면 부양책이 좀 늦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추가적인 부양책을 얼만큼 더 끌어올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 또 금리를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게 되면 위안화 약세는 뚜렷해질 거고 게다가 또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글로벌 금리 차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 좀 덜 인하하는 시기가 좀 뒤로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자금은 미국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통제도 중국도 같이 챙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3월달 양회를 앞두고 거기서 이제 어떤 전반적인 실물 경기와 관련된 쪽에 대한 부양책들이 얼만큼 더 나와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 상황도 좀 보죠. 어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 저 PBR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들이 쏟아졌거든요. 이럴 때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요? 네, 거의 외국인의 흐름에 따라서 울고 웃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많이 안 산다. 그러니까 즉 기존에 좀 올라왔던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가 좀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차익 매물로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을 좀 흔드는 모습들이 바로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오늘도 계속 또 시장에 대한 관건 그리고 또 시장의 단기 방향성과 관련된 쪽을 많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시장에서는 벌써 한 두 달 동안 외국인들이 한 10조 가까이 매수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당연히 레벨업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쪽에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의 특성 중에 하나인 고배당 쪽을 이제 작년 말에서 올해 1분기까지 늘어왔던 특수, 단기 특수죠. 예, 배당을 확정짓고 외국인들도 이 이후에는 오히려 매매가 좀 중단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충격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들을 이 정도 샀으니까 계속 또 끌어가겠지라고 보기에는 또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안일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전략들에 따라서 계속 눈치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우선주 관련된 종목들은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대적인 괴리율이 낮은 쪽을 향해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어떤 저 PBR 쪽에 대한 관심이 우선주로 갔다기보다 약간 우선주가 강세로 갔었을 때 시장에 약간 또 끝물인 모습들도 좀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추세적으로 계속 강한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추가적인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쪽의 내용들 26일 날 또 발표되는 흐름들과 그에 따른 약간 새로운 성격이 나오는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오늘 주춤하면서 내일 이어질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시장 반응들, 국내 성장주 쪽의 종목들도 같이 눈여겨볼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전략들 오늘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